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느냐, 근대 언론의 발달,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신문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거의 내신 문제 이 부분을 지나간다면 뭐 100%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다룰 거는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룰 건 근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라고만 여러분들 쓰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할게요. 최초의 신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1883년도, 1800점 빼겠습니다. 188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 그 다음에 순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매일 나오는 신문은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일보라고 얘기해요. 오, 알고 있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건 뭐라고 해요? 주보라고 합니다. 주보.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 월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 연보라고 해요. 계절마다 나오는 잡지나 신문도 있어요. 계절마다 나오는 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 모르겠다. 계보? 아니, 계보는 아니고 개간지라고 얘기를 해요. 개간지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개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순보라는 건 한순배 돈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순보는요. 10일에 한 번, 열흘마다 나오는 걸 순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한성순보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면서 관보입니다. 도대체 관보라는 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신문. 그래서 정부에서 펴내는 신문을 바로 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국한문체라고 해갖고 국한문체로 내요. 국한문체가 뭐냐? 국한문체는 바로 뭐냐면 국한문체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원래는 국한문체라는 걸로 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순한문으로 냅니다. 순한문. 완벽하게 한문으로 내요. 야, 읽을 맛이 전혀 안 났겠죠. 그리고 어디서 찍어냈느냐? 이거는 방문국에서 찍어냅니다. 방문국은 도대체 뭔데요? 1880년 같은 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예요. 그리고 이 방문국 같은 인쇄소를 만들려 하고 인쇄기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박용효입니다. 잠깐만. 박용효라면은 급진계합파 갑신정변 맞습니다. 그 박용효예요. 자, 그 박용효가 중심이 돼갖고 결국 이 한성순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급진계합파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근대적인 문물,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기사도 제법 많이 실었던 것이 바로 한성순보가 되죠. 하지만 이 급진계합파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884년도에 갑자기 사람들이 방문국에 몰려오더니 방문국에 불질러 버립니다. 왜요? 84년도에 왜 84년도에 갑신정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김옥균, 박용효 등은 어디로 망명? 일본으로 망명했죠. 그러자 분노한 민중들이 어디 가서 일본 공사관 불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방문국도 불질러버린 거예요. 84년도에 이렇게 방문국이 불에 타버리자 인쇄기도 타버렸고 결과적으로 한성순보도 84년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신문이 안 나오다가 재발행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도냐? 86년도에 한성주보라고. 그럼 이제 좀 바뀌었다.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한성주변은 몇 년까지 갔냐? 88년까지 2년 정도 더 발행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됐고 또 하나는 한성주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PPL을 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한성주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문들도 있었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으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이에요. 자, 이 독립신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독립신문은 몇 년도에 처음 신문 발행을 했냐? 1896년 서재필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갖고 독립협회보다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 폐간당하게 돼요. 폐간당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건 독립협회. 자,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독립협회 기관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 이 독립신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기념하고 있어요. 이 독립신문이 나온 날이 1896년 4월 7일인데 4월 7일은 신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순한글판을 만듭니다. 완전히 한글로 만들어요. 왜 한글로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한글로 써야지만이 일반 백성들이. 여러분들 서재필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일본 망명했다가 그 다음 미국까지 갔다 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있다라고 독립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왕이 아니라 관리가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 바로 이 나라 백성이라는 거. 미국 가서 절실하게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일깨워야 된다. 그러려면 한글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도 하게 됩니다. 띄어쓰기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편찬해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영문판이 들어있었어요. 영문판. 영문판은 왜 찍어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왜 찍어넣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영문판을 찍어내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신문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초창기 신문은 한성순보하고 독립신문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 나오냐? 우리나라의 실력을 키우자 애국, 계몽 운동이 나오게 돼요. 이 애국 계몽 운동 차원에서 신문 발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어떤 신문들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신문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신문이 나오죠. 황성신문. 자, 이왕 애국 계몽 운동 신문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 첫 번째는 자, 황성신문이에요. 황성신문은 몇 년도에 1898년도에 만들어갖고 1910년까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갑니다. 1910년까지 갔고요. 이 황성신문은 도대체 누가 했느냐? 자, 황성신문의 주역이 된 인물은 남궁옥이라는 인물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쪽은 국한문체로 썼어요. 국한문체. 국한문체라는 건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국한문체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 옛날 법정 같은 거 혹시 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펴본 사람들은 압니다. 딱 폈다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내가 맞죠. 혹시라도 펴본 사람이 있으면 덮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묘한 책이 피는 순간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갖고 쓰러져서 잘 수밖에 없어. 왜? 한자가 그냥 쫙 써져 있어요. 한자가 쫙 써 있다라는 무슨 얘기냐? 거의 대부분 글자가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한문으로 바꿔져 있어요. 한글이 아주 가끔 보입니다. 뭐라고? 은, 는, 이, 가, 뭐뭐 한다, 뭐뭐 하다, 뭐뭐 하였다, 뭐뭐 과 이런 것들. 뭐야? 조사하고 서술어만 여러분들 한글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국한문체예요. 국한문체로 자, 이렇게 펴내게 됩니다. 왜 국한문체로 펴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대상자들은 주로 상류층.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할 때 개신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화유생 또는 개신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느 정도 근대화의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상류층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만들어낸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여기에는 무엇을 썼느냐? 장지연이 희랴방성대고를 썼어요. 아, 희랴방성대고 몇 년도? 1905년. 무슨 1905년이면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목노와 대성통곡하노라 하는 글이죠. 을사늑약을 비판한 희랴방성대고 실었던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 됩니다. 황성신문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게 하나가 있었다. 그 다음이 황성신문과 짝이 됐던 신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대국신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던 제국신문이에요. 제국신문. 이거 똑같습니다. 연도도 98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1910년에. 자, 이거의 주필은 이걸 만든 사람은 이종일이란 분이었는데
이분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부녀자와 하층민인 서민층. 자, 하층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갖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은요, 순한글 신문이에요. 여러분들 순한글 신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으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을 찾으면 돼요. 그래갖고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나란히 나왔기 때문에 황성신문은 남자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여자신문 이렇게 불렀는데 솔직하게 그때 썼던 용어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신문 숫신문, 숫. 자, 제국신문 암신문, 암.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걸 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진짜 중요한 신문이 나오죠.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몇 년도에 만들어지느냐? 1906년에, 아니 1904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갖고 1900 몇 년까지 갔느냐? 이 신문이 제일 중요한데 1910년까지 가요. 대한매일신보는 어떤 신문이었냐? 일단 사장님이 영국인 베델입니다. 베델은요, 한국에 기자로 갔다가 한국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 여기에 주필로서 합류한 분이 바로 양기탁이라는 분이 계세요. 잠깐 양기탁 어디서 봤는데 양기탁 하면 여러분들 양기탁 안다. 바로 어떤 단체? 신민의 주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국태보상운동. 맞습니다.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태보상운동. 우리나라 비선 1,300만 원이 있다. 그거 가장 적극적으로 써준 거 양기탁, 대한매일신보예요. 베델은 일본을 너무 싫어했고 일본에게 저항하는 글은 다 써줍니다. 오죽하면 저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현판에가 그 입구에가 딱 써져 있어요. 개와 일본인 출입 금지. 이분 대단하죠. 자, 그리고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한국식 이름도 이분은 자기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바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배설이라고 하셨어요. 좀 발음도 좀 생각을 하시지. 뜻은 되게 좋아요. 베델이기 때문에 배시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설은 이야기할 설이에요. 베델이 이야기하겠다. 근데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죠. 이번 한국을 위해서 싸웁니다. 일본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갖고 일본은 무엇을 하느냐? 이 베델을 영국인이니까 영국한테 항의를 합니다. 베델 좀 데려가.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러죠. 그래갖고 일본이 베이징으로 강제 소환시켜갖고 어떻게 하냐면 베이징에 감금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분은 분명히 출발하시기 전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뭔지 알죠? 여러분? 나는 돌아온다야. 그리고 풀려나자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일본하고 더 가열차게 싸우다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한국에다가 대안에다 묻어달라. 이분 한국의 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베델 선생님은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한국인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일까요? 분명히 영국인이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제 생각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왜? 진짜로 한국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눈의 색깔, 머리의 색깔, 피부의 색깔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 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완용이, 송중길이 이런 놈들, 을사오적 같은 놈들이 바로 한국인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분이 진짜 한국인이죠. 자랑스러운 한국인 배설 선생님이십니다. 발음이 좀 그래갖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이런 영국인이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탄압이 강하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활동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의병에 대해서 의병을 아주 호의적으로 보도합니다. 보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종의 사설을 싣게 됩니다. 고종의 무엇? 을사늑약 비판. 비판. 을사늑약은 불법적이다. 이것은 나는 체결한 적 없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요. 그리고 의병을 호의적으로 보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 기억난다.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죠. 13도 창의군이 각국 공사관에 보내는 경문도 게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13도 창의군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정식군인이다. 왜?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식 군인들이, 해상군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은 너희 외국 공사관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글들을 그대로 여기다 게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정말로 제일 잘 싸웠고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색깔을 다르게 쓰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자,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만세보는 1906년 만들어갖고 1907년에 사라졌다라고 보는데, 자, 이건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천도교란 종교는 동학에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오세창 같은 분들이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1907년에 이인직이란 놈이 이 만세보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신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때부터 친일 기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써주기 싫어서 만세보는 1년만 딱 활동하고 7년부터는 친일파의 신문으로 바뀌고 맙니다. 물론 이름도 바꿨지만.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거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갖고 이런 신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됐냐? 1907년에 신문지법을 만들어요. 신문지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안법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통감부에, 당시엔 통감부예요. 1905년부터 1910년까지는 통감부니까 통감부의 명령을 어기는 신문들에 대한 탄압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1910년, 대부분 다 없어지는 연도가 10년이죠. 10년이 바로 우리나라가 망한 해예요. 망한 해 이 신문사들을 몽땅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딱 하나의 신문은 좀 더 심한 복수를 해요. 어떤 신문이냐? 대한매일신보예요. 대한매일신보는 그냥 없애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해갖고 총독부에서 이제 10년 넘어가면서 총독부로 바뀝니다. 총독부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사들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자, 우리나라가 망한 다음 날부터 대한자 뚝 떼고 이름을 매일신보라고 바꿔갖고 총독부 기관지로 이용을 해요. 진짜 잔인하게 바꾼 거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민족신문을 싹 다 없애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신문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지.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각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한성순보 뭔지 알 겁니다. 방문국에서 순한문으로 간행하였다. 맞습니다.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간행되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 13도 창의군이 외국 공사관에 보내는 경문을 게재했다. 맞는 거 맞긴 뭐가 맞습니까? 대한매일신보지.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제국신문 순한글로 간행되어 여성과 하층민이 주된 독자층이었다. 맞아요.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 발행하였다.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혼자 틀렸습니다. 정리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무슨 신문인지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자, 무슨 신문이지? 다음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써져 있잖아요. 어디가 보신일매 안 돼? 뭡니까? 한자는 이쪽부터 읽어야 돼.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시다. 방문국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무슨 한성, 순보. 독립협회 기관지 역할을 했다. 무슨 신문? 독립신문. 장기현의 시려방송대국을 게재하였다. 장기현의 시려방송대국은 1905년 황성신문에서 천도교계에서 발행하여 민중을 계몽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 만세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여 탄압을 받았다. 국채보상운동 앞장선 거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근대 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